네,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오늘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. 이사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도 이슈하고 좋은 매물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.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도 다양한 정보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요. 자,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. 따끈따끈한 부동산 대책이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. 일단 이 내용부터 살펴보고 가겠습니다. 자, 이사님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네, 오늘 발표를 했죠. 한 21번째, 22번째 정도에 이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계속적인 규제를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유동자산에 대한 어떤 비중 자체가 앞으로도 좀 상당히 좀 많아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해서 아마도 미리미리 이제 대책을 좀 내놓는 것 같습니다. 어떤 부분은 좀 예상을 해놓는 부분도 있었고요.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획기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. 오히려 뭐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규제가 좀 들어가 있다. 이렇게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그 비규제 지역이 좀 포함된 지역들이 있다. 이 비규제 지역이 비규제 지역에서 규제 지역으로 좀 포함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예외적이다.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주동생산 지역에 뭐 양주라든가 또 의정부가 포함된 것도 또 의외다. 이렇게 좀 반응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.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기존의 이제 투기과열 지역에서 이제 뭐 군포라든가 의왕, 용인, 수지, 기흥, 동탄까지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. 성남이라든가 안양, 뭐 안산 쪽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습니다. 그렇지만은 뭐 의왕이라든가 군포 또 기흥까지 일단은 투기 과열지구로 좀 조정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지역보다는 뭐 오산이라든가 또 양주, 특히 양주라든가 의정부에 조정 대상 지역이 좀 포함된 부분도 좀 의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과거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예외 지역을 만들고 다시 또 추가시키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예외되는 지역보다는 추가되는 지역이 좀 오히려 좀 많아졌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양주나 의정부라든가 하는 지역들은 뭐 지금 현재 뭐 재개발이라든가 의정부역과 양주역 라인으로 들어오는 GTX 라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미리 좀 대비했던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투기과열 지구하고 대부분 이제 규제 지역으로 좀 바뀌었던 부분이 있고요. 이건 기존하고 좀 거의 뭐 비슷하다라고 내용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, 일단은 뭐 다주택자들에게도 계속적인 이제 규제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갭 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계속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이 정부의 좀 의지이기 때문에 그 의지가 좀 반영되지 않았나 싶고요.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1순위 청약이 좀 불가하다 이렇게 좀 내용이 나와져 있고, 또 이제 청약 통장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2년간과 시점으로 자격을 강화를 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. 뭐 주담배 같은 경우도 뭐 기존에 있던 내용과는 비슷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이제 그 1주택 세대는 신규 주택 구입을 위해서는 주담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기존에 같고요. 또 고가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 기존 내용과는 특별하게 차이가 없습니다. 단지 한 번 더 이제 내용을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1주택 세대는 신규 주택 가입을 위한 주택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데 예외적인 조항이 있죠. 이게 이제 항상 이제 고민 상담할 때 이런 내용이 좀 들어오는데요. 이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2년 내에, 즉 조정 대상 지역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2년 내에 처분 및 전입을 해야 됩니다. 근데 이게 서울과 같은 투기 과열 지구라고 한다면 이제 그 1년 내에 처분하고 또 입주가 되어야지만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좀 받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부부 별거 봉양이라든가 무주택 자녀에 대한 분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. 요새 좀 많이 좀 고민이 좀 들어오는 게 이 부모에 대한 별거에 대한 봉양입니다.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한 채를 부모님께서 거주하시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좀 봉양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예로 뒀다. 이제 이런 게 이제 고민 상담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. 이런 부분 좀 예외가 된다라는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실 수 있는 것은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라든가 이 장특공은 이제 배제를 이제 시켰고요. 또 이제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로 과세를 시킵니다. 또 특히 뭐냐면 투기과열 지구 내에 이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이제 양도를 이제 제한했고요. 또 재건축 조합원에 대해서 조합원 분양을 했었을 때도 매수인이 뭐 2년 이상 그 주변 지역에서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조건이 좀 붙은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
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가 1년 6개월 정도의 이런 어떤 분양권 전매 제한이 이제 안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. 또 이제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, 투기과열 지역 같은 경우도 항상 이 투기과열 지역 안에 이 주택에 대한 분양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전매 분양권 전매를 했을 때는 특히 유의할 부분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. 그러니까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도세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매도하셨을 때는 그런 부분을 항상 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또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신고를 의무화를 했습니다. 이제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뭐 6억 이상, 이것을 뭐 3억 이상 주택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바뀌어놨다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갭투자 방지를 위해서 주담배라든가 전세대출 이제 규제를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투기과열 지구 같은 경우 1년, 조성대상 지역 같은 경우 2년 여기서 이제 그 규제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대출 신청하실 때는 6개월 안에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. 또 시세 9억 이상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 제한도 진행을 했습니다. 그러니까 투기과열 지구에서 3억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했을 경우에도 주택도시 그 HUG죠. 최대 보증 한도를 낮췄다라는 내용도 이 안에 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. 또 보금자리론도 거주 의무를 좀 실시를 했습니다. 이제 보금자리론 거의 뭐 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는 이 보금자리론을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 3개월 안에 이제 전입을 해야 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. 이런 어떤 조건이 안 맞았을 때는 대출금을 회수하겠다 이런 내용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. 이것은 아마 뭐 7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데 7월 말, 그러니까 8월 초에 이제 시행이 들어가지 않나 싶어요. 그다음에 재건축 규제입니다. 요 재건축 여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와 법인세의 법인이 이제 주택을 구입했었을 때의 어떤 그 세금에 대한 강화, 기존에 줬던 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 이런 부분을 좀 제외시켜주는 부분이 있거든요.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. 하나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각 시도가 1차 안전진단으로 해서 기관을 선정합니다. 1차는 시도에서 진행하고요. 근데 2차 안전진단은 현장조사를 가는 건데 이걸 좀 운반을 시켰다는 내용이고요. 이걸 이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을 합니다. 또 하나는 이 투기과열 지구 안에 이 재건축 조합원을 분양했었을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가능하다. 이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 좀 특징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또 하나 이제 법인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이제 법인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법인으로 이제 했을 경우에는 취득세에 대한 혜택 부분이라든가 일반적으로 구입했을 경우와 비교를 한다면 그다음에 양도세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덜하다. 이런 것이 어떤 장점으로 좀 작용해서 법인으로 좀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었거든요. 이런 것도 규제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. 일단은 내년 종부세 과세분이라든가 이 주택 보유, 즉 주택 숫자에 따라서 주택 숫자가 많으면은 이게 4%, 이 3%의 단위세율을 좀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. 또 6억 이상의 종부세, 이 공제율이 기존에 있었는데 법인에 대해서는 이걸 좀 폐지를 시킬 예정입니다. 또 하나는 또 법인으로 임대사업자를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폐지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. 또 이제 법인세 중과세가 이제 부활이 됩니다. 이제 2013년도에 중과세가 이제 없어졌다가 이제 또 법인세 중과세가 이제 부활을 했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고요. 또 모든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법인이 구입했을 경우에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다는 것입니다. 이거는 전 지역에 좀 해당이 되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번에도 좀 강력한 규제를 좀 내놨습니다. 앞으로 어떤 부동산에 대한 어떤 그 가격 상승 요인이 좀 많아질수록 이런 어떤 규제들이 지속적으로 좀 유지될 것 같습니다.